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를 이제 진행 중에 있어서 이제 월세를 체납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월세를 나중에 이제 집이 계약이 끝났을 때 월세를 까고 그 임차인한테 이제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평상시에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임차인의 그 월세 미납액이 거의 1,9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여기 지금 원고죠.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에서 임대차 관계 기간 동안에 밀린 월세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 측에서 소송을 이제 맞불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 원래는 1심, 2심에서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 즉 월세를 안 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청구하지 않았던 월세를 소멸시효 완성시켜 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다른 얘기를 했죠. 원래는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임대인으로 하여금 이 보증금의 월세 같은 경우가 체납됐을 때 그거를 담보하는 목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 보증금을 받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계약이 해지될 때는 그 월세를 체납된 월세를 빼고 돌려주거나 이런 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종료가 된 거가 아니고 1차 계약 따로, 2차 계약 따로, 3차 계약 따로를 했는데 1차 계약 때 밀린 월세가 있을 거고 2차 계약 때 밀린 월세가 있는데 이 1차, 2차 계약 때 이제 밀린 월세를 그렇게 공제하지 않고 계속 그냥 보증금만 가지고 계약을 연장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이 소멸된 거죠.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뭐 빨간 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요런 부분은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 차임이 연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체 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 즉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뺐어야 되는데 그거를 빼지 않았던 임대인의 신뢰, 그 다음에 차임을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를 존속해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 그러니까 그 판사가 봤을 때는 월세 체납액이 있는데도 임대인은 그걸 까지 않고 계속 계약을 1차, 2차, 3차를 해왔던 임대인의 신뢰. 그 다음에 임차인 또한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체납 월세를 까지 않고 갔을 때 임차인의 속생각, 묵시적 의사, 그 뭐겠냐,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달라라는 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체 차임은 495조를 유추 적용해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깔 수 있는데 까지 않고 봐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임차인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걸 까야 되는데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까야 되는데 까지 않고 계속 진행됐을 때 묵시적으로 조용히 있었을 때는 나중에 이거를 그 연체된 체납액을 보증금에서 뺄 것이다라는 묵시적인 어떤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나중에 공제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한 사건입니다. 원래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약을 계속 이제 연장을 하는데 1차 계약에서 2차 계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미 또 체납액이 있었고 2차 계약에서 3차 계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도 밀린 월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안 받고 내비뒀던 거죠. 그 다음에 3차 계약이 끝났을 때 이제 그 보증금에서 이거를 공제하고 보내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여태 6년간 밀린 월세 중에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까고 공제금 임대차 보증금을 적게 돌려주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났던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도 월세가 보통 뭐 1년씩 밀리면서 계속 계약한 사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교육생들 중에서 임대차 관리를 못했던 사례를 상담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심각하게는 막 1년씩, 2년씩 못 받은 월세들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상담 단계의 교육생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답답하죠. 왜냐하면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차 관계 관련 법령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집을 관리, 유지하고 판매까지를 다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관련된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능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뭐 변호사만큼 모르더라도 변호사에 준하는 정도의 다양한 사례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사건은 암기하셔놓는 게 좋겠죠. 왜 그렇습니까? 임대차 밀린 월세는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이렇게. 여기 보면 13년 11월부터 3년이 경과한 16년 11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한 케이스예요. 1차에 따른 미지급 차임 채권은. 그 다음 2차는 또 3년 사이에 소멸됐으니, 나 돈 못 돌려줘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아까 말한 것처럼, 차임 연체 상태에서 기존 계약의 종료에 따라서 반환하거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나중에 3차 계약이 종료된 연후에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벙쩍했죠. 왜냐면은 여태 봐줬는데 나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면서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려고 소송까지 거는 상태. 이거는 되게 배신감 느끼겠죠. 그죠? 사람을 그냥 안 들이면 됐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판례를 꼭 암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밀린 월세, 임대차 월세도 체납 관리비처럼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더라. 요건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다만 이 건은 계약을 하고 계약이 종료됐을 때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정산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1차 계약, 2차 계약, 3차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사정 때문에 밀린 월세 저렇게 1900이나 되는데 이걸 안 받은 거가 좀 신기할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밀린 월세가 여러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사정상 봐주세요 그런 경우라면은 밀린 월세에 대해서 뭐 각서라든가 뭐 이런 걸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물론 이제 판결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소송해도 이기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잠시 방심하면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